안녕하세요. 리얼에이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소재들이 가득한 영화 파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공포 영화, 오컬트 이런 장르를 꽤 아주 많이 좋아하는데요. 파묘는 정말 오랜만에 굵직한 배우들이 나온 공포 영화라서 그 이유만으로도 예매를 하는데 충분했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보면 실망도 큰 편인데 파묘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단순히 공포 영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속 무속 신앙과 같은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풍습, 뼈아픈 역사, 보이지 않는 세상과 기운에 대한 이야기가 탄탄한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더 재밌을 파묘 속 3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줄거리 내용은 아니지만 약간의 스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김고은 님이 신들린 연기로 극찬을 받고 있는 대살굿인데요. 배우들의 연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연기를 잘한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영화 속 인물 그 사람으로 보일 때인 것 같아요. 믿고 보는 배우라는 말처럼 배우만 보고 영화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완전 그런 편이거든요.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는 그냥 보는 편입니다. 최민식 님이야말로 말이 필요 없는 이런 배우 중 한 분이고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배우인데요. 그 대배우가 이번에는 풍수사 명직관으로 나옵니다. 또 유해진 배우는 장의사, 김고은 배우는 무당, 이도현 배우는 김고은의 제자로 나오는데요. 이 연기 잘한다는 배우들이 맡은 역할만 봐도 그걸 보는 재미가 꽤 큰데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연기 잘한다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연기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영화인데요. 특히 김고은 님이 구슬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고편에서도 이 장면들이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 굿은 대살굿이라는 굿이었어요. 신들린 연기라는 평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대살굿 장면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대살굿은 뭐고 왜 했는지 알면 영화가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대살굿은 말 그대로 대신 죽는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좀 무섭죠. 타살 군웅굿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황해도에서 유래한 굿이라고 합니다. 군웅은 무속에서 장군신 가운데 하나로 많은 군사를 거느린 무장이라고 합니다. 무속에서 흔히 최영 장군, 임경업 장군과 같은 대표적인 장군신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장군신들은 생전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신격화된 인물신인데 군웅은 추상적인 장수의 모습으로 그려진다고 합니다. 이 대살굿은 피 흘리며 죽어간 다양한 군웅신들을 대접하고 애군이 있거나 원한이 있는 영혼들에게 앞으로 험한 일을 막아달라는 그 염원을 담아서 가축을 제물로 바치는 굿이라고 하네요. 주로 소나 돼지와 같은 동물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데요. 파묘에서 아주 살벌하게 이 장면들이 나오므로 심약한 분들이나 날카로운 것에 소름이 끼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겠습니다. 영화에서 이 대살굿을 한 이유는 어느 한 가족에게 대물림 되는 병이 있는데 묘자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 감지하고 무당과 직관, 장의사, 요즘 이 분들을 묘벤저스라고 팬들이 별명을 지어준 것 같아요. 이 4명의 묘벤저스가 묘가 있는 산을 가보니 악지 중에 악지라 직관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데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묘라는 걸 알아차리는데요. 무당은 그럼 대살굿을 같이 해보자고 해서 이 굿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살면서 대살굿을 볼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굿의 한 종류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일본 도깨비 오니와 한국 도깨비가 떠올랐는데요. 묘벤저스가 싸워야 하는 존재가 나타나요. 그 존재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존재는 생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사의 기운이 너무 강력하고 잔인한 정령이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는 대사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지리의 형상을 호랑이로 표현했는데요. 여우는 묘자리를 정해준 스님 기순에, 일본어로 키츠네라고 하는데 여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우가 정확
바퀴 호랑이의 허리 자리에 조선의 전기를 끊고자 말뚝을 박았는데 그 존재가 바로 묘벤져스가 끝까지 싸운 말뚝, 정령입니다. 영화에서 표현한 이 존재는 도깨비의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우선 외모에서 풍기는 모습은 일본 도깨비 오니와 닮은 듯한데요. 우리가 흔히 도깨비 하면 머리에 뿔이 달리고 이가 튀어나오고 울퉁불퉁한 얼굴에 공포감을 주는 그 흉악한 모습을 떠올리는데 이건 일본 도깨비 오니의 모습이에요. 원래 한국 전통 도깨비는 유쾌함, 망측함, 비범함을 동시에 갖춘 귀신으로 묘사되고요. 인간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램프의 요정 징이처럼 소원을 이루어주기도 한 친숙하면서도 풍요로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제강점기 때 한국 도깨비가 오니로 싹 이미지가 바뀐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 요괴 도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온갖 종류의 우리나라 요괴들, 귀신들이 다 나오는데 크게 괴물, 귀물, 사물, 신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도깨비는 이 중에 귀물에 속하고 가장 한국적인 귀물이기도 하고 정령에 가깝다고 하네요. 주로 잘생기고 털이 많은 것으로 묘사돼요. 근처에 가면 누린내가 나고 장난기가 많으며 인간을 만나면 김서방이라는 호칭을 쓴다고 합니다. 도깨비랑 밤새 씨름을 하다가 도깨비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도깨비를 나무에 묶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쌀이 빗자루가 서 있더라. 오래된 그 쌀이 빗자루에 빗댄 이야기가 많이 전해 내려와요. 이도연이 이 존재를 칭송하는 그 부하 귀신한테 빙의가 된 것 같은데 누린내가 난다는 다른 무당들의 대사가 나옵니다. 도깨비한테 냄새가 난다는 것은 책과 자료, 심지어 드라마에서도 나오니까 거의 사실인가 봅니다. 또 이 존재가 담긴 관의 크기를 보고 사람관 맞냐는 유해진의 대사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관이었습니다. 도깨비도 옛 어르신들의 목격담, 소문, 구전, 자료들에 의하면 도깨비는 아주 키가 크고 덩치가 큰 거대한 몸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깨비 불의 등장입니다. CG도 아닌 실제 불을 사용해서 촬영했다고 하니까 더 놀라웠는데요. 이 존재가 커다란 도깨비 불로 날아다니기도 하는데 도깨비 불에 홀린 그 배우의 눈빛이 너무 사실 같으니까 꼭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실제 무당이 얘기하는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무당은 도깨비야말로 너무 무서운 귀신이다. 여러 한이 많은 잡기들이 하나로 모여서 강하고 악한 기운이 된 것이 바로 도깨비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도깨비는 영원히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네요. 일본은 조선의 전기를 끊기 위해 명당인 곳에 쇠말뚝을 박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쇠말뚝을 제거하는 사업이 실제 김영삼 정부 때 1995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광복 50주년 기념 역점 추진 사업으로 채택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제가 쇠말뚝을 박았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북한산 백운대, 속리산 문장대 등에서 제거한 쇠말뚝이 있고 지관과 역술인 등의 의견이 더해졌을 뿐이라고 하네요.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쇠말뚝을 박았다는 기록이 전무하다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 사업에서 사용된 삼각점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이풍수TV라는 채널에서는 당시 상당한 반일 감정과 풍수지리가 실존하던 시기에 이를 보고 분개한 농민들에 의해서 일제가 조선의 전기를 끊으려 한다고 구전되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쇠말뚝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명당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명당을 참 잘 알고 있는데요. 좋은 기운이 모이고 흐르는 장소를 말하잖아요. 좋은 기운이 모여 있으니 복을 얻고
있고 대대손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곳을 명당이라고 합니다. 명당은 산세와 물의 흐름, 지형 등 자연 환경과 역사적, 문화적 요소들이 모두 고려되는데요. 벨산임수는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지형으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우리는 남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남양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으로 건강과 재물운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또 평탄한 지형을 꼽기도 하는데 이동의 편리함 때문이고요. 영화에서 최민식 님이 흙을 맛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풍수에서 풍성한 토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양분이 많은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 풍년을 불러오고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전통적인 풍수는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풍수도 자연 환경에 맞게 조금씩 변했습니다. 옛날에 지은 한강변 쪽 아파트들을 보면 한강뷰를 화장실에서만 볼 수 있다든지 한강을 등지고 앞동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남양 선호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꼭 남양이 아니더라도 한강뷰가 나오도록 집을 지으니까요. 또 진짜 부자들은 경사가 높은 동네에 많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맞는 새로운 명당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 중심부나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지역 등이 명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풍수는 자연환경을 들여다보고 깃든 기운과 에너지를 살피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삶에서 보이는 부분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조들의 지혜와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심오하고 재미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쓰레기가 버려진 모퉁이에 계속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듯이 우리는 어떤 곳이 또 어떤 것이 나쁜 기운을 모으고 좋은 기운이 깃들어 있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생활 곳곳에 이런 예는 너무 많죠. 산에 가면은 작은 돌을 쌓아서 소원을 빈다거나 연못에 동전을 넣어서 소원을 빈다거나 그런 곳들은 좋은 염원이 담긴 곳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대사회에서의 명당은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파묘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대살굿 그리고 도깨비의 형상, 쇠말뚝과 명당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공포영화 매니아로서 한 줄 평을 하자면 N차 관람 추천합니다. 정말 배우의 힘이 크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몰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대단하다. 꽤 긴 시간이었지만 몰입을 해서 재밌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